뭐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며칠 안 됐죠. 예. 17일이었나요? 예.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해교회 그 서초센터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그 첫날의 길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서초 센터장 오 씨가 지금 그 대법원 건너편에 지금 그 센터 자리에 네. 부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2달 모자란 10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소송이란 소송으로 이제 시작된 거서 원래 이제 그 말은 이제 공공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꼼수를 쓴 거죠. 불법을 한 거죠. 꼼수를 이제 불법을 해서 이제 그 지하를 이제 불법적으로 점유를 한 거죠. 한마디로 대본에는 똥됐다 그러는데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공공재라고 그러는데 왜 근데 그 서초 그 저거 집회할 때 다들 화장실도 안 개방해주고 공공재 맞아요? 그건 센터장이 한 거지. 나는 센터장한테 문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센터장이 말을 안 듣는 집사님 겁니다. 딴 데서 말빨이 잘 맥히는데 거기선 잘 안 맥히네. 네, 거기는 센터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뭐 어쨌든 언론에 한번 터지고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걸 갔었는데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만 개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보면 남자 화장실에도 줄을 뭐 10여 미터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 10여 미터. 역시 우리 그 센터장이 꼼수는 진짜 대단한 것 원조죠, 같습니다. 원조. 꼼수의 원조. 혹시 한국 별의 교계 꼼수 원조. 이 화장실 말고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교인 수가 몇인데 좀 넓은 데를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도 뭐 사람이 많이 기다리시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쓰라고 그래서 써보니까 화장실은 넓은데 장애인용이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는 화장실이고 뭐 자동문 열렸다 닫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돼서 남자 화장실도 사용하기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벌써 이렇게 10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 뭐 예전에 보면 저희 그 앞에서 시위할 때 보면 전철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긴 하는데 지금 그 오고 가는 길 말고 그 안에 지하에 예배당이 있어서 예, 글로 이렇게 그 서초역 그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센터로 연결이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겉에 통유리로 막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 데들은 대부분 뭐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뭐 저기 이런 하고 것들이고 본당을 쓰는 거는 지하에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그렇죠. 공유 면적을 예. 점유했다. 저는 그 건물 1층하고 10층밖에 못 가봤어요. 1층에는 뭐 카페테리아 있고 뭐 책 서점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10층인가는 왜 저 종교 재판할 때 그 가로막혀가지고 으쌰으쌰 했었던 그 장소. 그게 10층인가요? 8층 8층이었나? 하여간 제가 우리 두개 층밖에 못 가봤습니다. 7층인가 해서 하고 하여튼 출입 통제하고 뭐 출입 통제해서 이제 8층에서 그 계단에서 아무튼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이 지어지고 저기를 할 때 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지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떤 뭐 특정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공유 면적을 그렇게 쉽게 점유하거나 이거 뭐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거의 영구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무단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건물을 그 안에 지어놓고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땅을 사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냥 눌러 앉아서 써버리는 그런 경우를 되는데 센터장 오 씨가 얘기하는 대로 그 어떤 센터장 오 씨가 늘 하는 얘기 영적 제사법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영적 제사법으로 지금 뭐 가나안 땅 그냥 침범해서 들어가서 쓰는 건가요? 세상 법보다 영적인 제사법이 더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초구청장이던 그 지금은 이제 서초구 국회의원인 그 박성중 씨랑 그분이 그때 저기 해준 건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저기 했던 그 이혜훈 씨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던 이혜훈 씨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정관계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박 집사님 말씀대로 서초센터가 2009년 6월에 현재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때 매입가가 1,139억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네, 1,139원 아닙니다. 1139원이면 저도 하죠. 339억에 매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10년 10월에 교회당을 짓겠다고 이제 그 기공식을 가져요. 네. 근데 2011년이죠. 2011년에 서초 구민이 294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서초구청이 서초센터에게 건축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민감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개신교 쪽에서 좀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3천억 예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3천억짜리 원래는 3천억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2천억이라고 네, 2천억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들어간다고 센터장이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그 교회에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교회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저쪽 서초에다가 이제 좀 큰 데다가 상징적인 대부분 건너편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서 말은 2천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개신교 개혁운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3천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될 때냐 과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설계 변경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한 6, 700억 뭐 그 정도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저기 한 4천억쯤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이 저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는데 대략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천억이 아니고 2천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 저게 그 서초 센터가 그게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저희들 쉽게 말해서 집에 무슨 인테리어를 해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자꾸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더 들어간다고 해도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버젯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는 3천억이다 끝났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근데 뭐 글쎄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갈 어차피 빚이잖아요 다. 그렇죠. 네, 뭐 빚 좀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 더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2012년 6월에 서울시가 주민들이 이야기한 그 이의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익시설이 아닌데 도로 점령을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점용이란 거 그냥 어쨌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그냥 쓰겠다. 들어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어서 쭉 진행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초기에는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그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그 소송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2012년 8월달에 오정현 씨가 그 유명한 영적인 배수진을 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영적인 게 안 들어가면 뭐 영적 공공재, 영적 제사법 등등의 이 영적 그 스피리추얼 뭔가를 강조하시는 이런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초기에는 그 행정법원에서의 판결들은 선고들은 거의 대부분 오정현 씨가 원하는 그런 판결들로 나왔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게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기 난 다음부터 이 법원에서 이 오정현 씨의 문제, 그러니까 서초센터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많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판결들이 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 재판들이 진행이 돼서 이번 말고 그 전에 대법에서 한번 다시 뭘 내려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예, 파기환송된 거죠. 파기환송된 건데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센터장 오씨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재상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 점유할 수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내서 하급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날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예. 대법원에 다시 저기를 예. 했다가 이 며칠 전에 이제 그거 그렇죠. 저기에서 최종 확정이 예.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법적으로 절차가 조금 예, 이제 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결론은 이렇게 10년 동안 걸려서 뭐 복잡하고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타듯이 법적인 소송과 뭐 이 뭡니까 기각이에요 뭐 예. 이렇게 다시 해서 이번에 이제 최종 못하게 그렇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사랑의 교회는 지금 이 강남 쪽에서 오정현 목사를 하고 뜻이 틀려서 이쪽에서 이제 별도의 기도회를 갖는 모임이 있고 예. 이제 서초에서 뭐 주일날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있는데 양쪽의 반응들이 예. 좀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주일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뭐 예. 저기는 안 되겠지만 혹시 분위기들을 혹시 뭐 아시는 대로 있으면 좀 한번 예. 이거는 우리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긴 거다. 이거는 정말 뒤집을 수 없는 거다. 왜냐면은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예. 위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건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썩었다 그래도 그리고 돈의 힘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위법을 합법화 시켜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미 전서부터 우리는 이거를 이 재판은 우리가 이긴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저쪽에서 센터에서 어떻게 과연 꼼수를 부릴 것인가, 우리 오 씨가 좋아하는 꼼수를 어떻게 부릴 것인가, 그리고 오 씨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 보통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시유지든 예, 아니면 뭐 어떤 공공시설을 이제 그 부지를 내가 쓰고 싶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보통 개인이 아니고 이제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들이 자기들 용도에 맞게 그런 데 건물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 계약을 장기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15년이나 뭐 20년 이렇게. 그래서 건물도 제대로 짓고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뭐 연장을 해서 예.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건물이고 뭐고 다 그냥 기부 체납하고 이렇게 그렇죠. 빠져나오는 식의 계약들이 많은데 이 뭐 교회란 데는 뭐 기부 체납하고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전체가 그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쓰면은 잘못하면 이게 그냥 무단으로 거의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이상한 그런 문제들이 이번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벌써 나오는 반응들은 조금 뭐 일단 사랑의 교회 측의 반응만 나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의 판결들 선고 내용들과 완전히 뒤집힌 그런 판결들이 그렇죠, 예. 나왔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다들 이제 오정현 씨의 편을 들어주는 선고들이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기각됐고 소송거리가 아니다. 네, 소송거리가 아니다. 뭐 그럴 때 당시에만 해도 뭐 오정현 이 판결 내용 말고도 오정현 씨의 뭐 목사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 자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초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시비가 많이 교체가 되기는 했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쪽에서는 센터에서는 이제 법조인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뭐 200몇십 명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왔었는데 그런 법조인들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제 변론하는 이제 하는 데들 뭐 로고스라든가 바른이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쪽 센터에 있는 오모 장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변호인단이 화려하게 꾸려져서 네. 자기들 서초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오씨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정말 열약합니다. 변호사님 두 분이서 가끔 보면은 안쓰러워요.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하고 맞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거의 뭐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렇죠. 네, 정도였겠네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센터장 오 씨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네, 정말 뭐 하나님이 하셨는 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건데. 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그 변호인단들 싸움에서 저희가 분명히 졌을 거예요. 패소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그 다음에 권력으로, 그리고 저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반면에 저희는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날랑 변호사 두 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외부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그 아시는 분이 저희가 변호사님 두 분인데, 변호사님 두 분이서 그냥 쫙하고 뒷답 서로 뒤지고 판례 찾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신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중간에서 개입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죠. 결국은. 그 변호사님 두 분은 혹시 이쪽 강남 쪽 예, 교인이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강남의 교인이시죠. 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요 뒤에 배경,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요 뒤에 배경인 잭들을 기증하신 변호사님이시고, 예. 근데 그 참나리길 소송에서는 이제 그 신하법무법인 김영남 변호사께서 진행을 하시는 사건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건 좀 다른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그분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쪽에 변호사님이 이제 옵서버로 이제 참석을 하신 거죠. 그 김영남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 사랑의 교회 그 서초센터 측에서 뭐 종자연 측 소송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던데요. 그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투처럼 뭐 동자연. 뭐 이단 세력 이런 거. 하긴 뭐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자연과 직접 연결이 있었던 그 대머리 그 아저씨 이정훈 씨도 데려다가 뭐 여러 번 그 강연도 하고 한 걸 보면 종자연 앞으로 많이 서초센터에서 많이 또 써먹겠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횟수로 7년인데 7년 동안 이제 그 서초하고 싸운 게 아니고 센터장 오씨하고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쪽에 그 센터에 있는 그 맹신도들, 저랑 같이 주일학교 하셨던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욕이 뭐 이단, 뭐 사마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욕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행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신앙인들한테는 그런 말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생긴 거대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겨서 나이 30 먹어서는 지나서는 누가 친구들 말고는 저한테 욕 안 해요. 근데 맞을까봐 겁나서 욕 못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험한 욕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론몰이 하고, 뭐 종자연 얘기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뭐 이단이다 뭐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